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게 된 나 1편. 난 25살의 대학생 남자고 성격은 좀 소심한 편이야. 내가 귀신이란 걸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우리 가족은 아빠, 나, 누나 이렇게 3명이야. 아빠랑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어.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친구도 거의 없었고 혼자 지내는 게 편했어.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아빠는 일을 나가 계시고 누나는 친구 집에서 놀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곧장 집에 와서 외톨이였던 거였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우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무당집이 있었어. 희한하지? 어느 날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려고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었거든? 주위에 누가 있나 살펴봤는데 무당 아줌마가 마루에 이렇게 딱 서서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거기 서서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 난 무서웠지만 비비탄 총이 있었으니까 그때 탄창에 있던 20발을 다 쏘고 창문을 닫아버렸지. 근데 이상하게 궁금한 거야. 그 무당 아줌마가 날 아직도 보고 있는지. 그래서 몰래 옥상으로 올라가 봤어. 옥상에 도착해서 이렇게 도둑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아까 있던 무당 아줌마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옥상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났는데 가슴이 철렁한다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아까 내가 비비탄을 쐈던 그 창문 바로 밑에 그 무당 아줌마가 딱 서서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거야. 한 5초 정도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봤어. 그러다가 아줌마가 먼저 말을 꺼냈지. 너 밥 먹었니? 왜요? 배고프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줌마 집에 가자.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막 복잡해졌어.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게 김치밖에 없었거든. 저녁 8시까지는 혼자 있어야 했고 결국 아줌마네 집에 따라갔어. 배도 고팠고 호기심도 컸으니까. 아줌마가 밥을 차려줄 동안 머리를 감으라고 하는 거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 정신이 핑 도는 거야. 그 술을 처음 마셨을 때처럼, 그리고 담배를 처음 폈을 때처럼 머리가 빙빙 돌았어.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상 위에 수육이 올려져 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지. 다 먹고 나니까 아줌마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 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네, 있는 것 같아요. 가끔 TV에도 나오고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근데 지금 네 주위에 잡귀신들이 붙으려고 해. 근데 네 수호령이 그걸 막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어. 지금 아줌마 말 이해돼?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 잡귀신? 수호령? 나는 진짜 미친 아줌마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론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싶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럼 귀신은 어떻게 없어요? 아줌마가 하란 대로 할 수 있냐고 묻더니 방 안에 뭘 가져왔어. 부적, 물 담긴 그릇, 큰 거울, 나뭇가지 팥을 여기저기 뿌리고 나뭇가지로 내 몸을 쓱쓱 쓸고 부적을 태워서 그 젤을 물에 타더니 그걸 나보고 마시라는 거야. 안 마신다고 했더니 잡귀신이 괴롭힌다면서 계속 나한테 겁을 줘서 결국 그걸 다 마셨지. 그리고 아줌마가 거울을 내게 보여줬는데 내 뒤에 장군처럼 생긴 남자가 엄청 무서운 얼굴로 날 똑바로 노려보고 있더라고. 그 순간 그걸 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눈을 뜨니까 이번엔 아줌마 뒤에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 그날 이후로 난 귀신을 보게 된 거지. 아줌마는 내가 본 게 수호령이라면서 앞으로 귀신 보는 법, 대처하는 법,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 조언까지 별의별 걸 다 가르쳐줬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매일같이 아줌마네 집에 들렀고 그 덕분에 일찍 철도 든 것 같아.
그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게 됐어. 학교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그래서인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봐. 집중도 안 되고 방해만 되거든. 너무 달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이야. 진짜 친한 친구 하나랑 그리고 그 무당 아줌마. 지금 해준 이 이야기는 가족도 몰라. 여기까지가 내가 귀신을 처음 보게 된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무당이었는데 사연의 주인공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신내림을 해준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야, 근데 가족들이랑 상의도 없이 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나, 열받는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들이 자식 있어, 뭐 아들 딸이 있어. 근데 우리 맞벌이야. 막 일하고 왔더니 애가 앞집 무당 아줌마가 신내림 해줬어. 어떨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탐이 났다고 해도 이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신내림을 동의도 없이 내려준다는 거는 조금 좀 뗀뗀한데.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 뒤에는 엄청 큰 수호령이 붙었던 것 같아요. 장군처럼 보이는 남자, 무서운 인상이. 그리고 무당 아줌마 뒤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있다고 했죠. 아마도 무당 할머니가 모시는 할머니 신이겠죠. 그쵸, 선 넘었죠 무당이. 이거는 결국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아무튼 좀 그랬던 것 같아. 자,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게 된 나 2편. 내가 영안이 트이고 난 뒤의 이야기야. 처음 몇 달 동안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구분이 안 됐어. 근데 6학년쯤 되니까 이게 딱 보면 알겠더라고. 이거 귀신이구나. 그리고 이 귀신이 나쁜 짓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대충 감이 왔어. 6학년 11월 중순쯤이었어. 평소처럼 수업을 받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뒤로 검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순식간에 연기가 모양을 다 갖췄는데 그 모습은 피부가 보라색, 손톱은 남자치고 막 쫙 길고 키는 2m 정도로 보였어. 딱 봐도 저승사자인가 싶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게 빠른 걸음으로 막 다가오더니 나한테 장군님을 모시네? 이러고는 다시 선생님 뒤로 쑥 가더라고. 그 뒤로 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 저승사자가 선생님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수업이 끝나고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내일 꼭 봬요 라고 말했어. 선생님은 나 이렇게 뻔히 보시더니 학급 게시판으로 가서 내 이름 옆에 별 스티커를 5개나 붙여주셨어. 기특했나봐. 그리고 조심히 가 말씀을 하시곤 교무실로 들어가셨지. 그때부터 이상하게 불안한 거야. 왠지 담임 선생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그 무당 아줌마네 집으로 달려갔지. 아줌마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조만간 돌아가실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저승사자를 쫓아내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아줌마가 그건 사람 팔자고 팔자를 바꾸는 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고 하셨어.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역시 선생님은 안 오시고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셨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담임 선생님이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다음날 학교 광장에서 장례식이 열리고 나는 그곳에서 다시 봤어. 선생님과 뒤에 붙어있던 그 저승사자를. 근데 선생님 목에 밧줄 같은 게 걸려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아마 선생님이 스스로 목을 매셨던 것 같아. 왜냐면 귀신은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들었거든. 장례식 내내 선생님은 계속 울고 있었어. 그리고 모두가 내려가는 순간 엄마 미안해 라는 말을 크게 남기시고 그 뒤에 붙어있던 저승사자와 함께 사라졌어. 그때 이후로 나는 애기 귀신 다음으로 저승사자를 제일 싫어하게 됐어. 분위기가 좀 너무 가라앉았지.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줄게. 내 사정을 아는 유일한 친구, 그러니까 가명으로 동식이라고 할게.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이 친구 주변에 귀신이 둘이나 붙어 있었어. 둘 다 남자였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22살 때 죽은 애들이었지. 둘 다. 동식이가 잘 때마다 배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계속 괴롭히더라고. 가위 눌림이란 게 있잖아. 사실 그게 귀신들이 장난치거나 복수하는 거더라고. 난 귀신한테 직접 물어봐서 알았어. 어느 날 동식이한테 물었어. 너 잘 때 가위 많이 눌려? 동식이가 깜짝 놀라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자 둘이지? 라고 했더니 얘가 기겁을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무당 아줌마 집에 같이 가자고 했어. 동식이한테. 얘도 알았다고 했고. 동식이가 털어놓은 얘기는 이거야. 2주 전쯤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오토바이랑 승용차가 뻥 부딪히는 사고가 났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형 둘이 멀리 튕겨져 날아갔고 동식이가 달려갔더니 그중 한 명이 막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야. 동식이는 근처 가게로 달려가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고 형 옆에 떨어져 있던 가방을 챙겼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며칠 후 가방 안에 있던 옷은 헌옷 수거함에 버리고 지갑만 자기 방에 숨겼다는 거야. 인마이 포켓을 한 거지. 왜냐면 지갑에 돈이 8만 원 넘게 들어있었거든. 중1한테는 그게 엄청 큰 돈이잖아. 그 후로 매일 밤 그 형들이 나타나서 동식이를 괴롭혔던 거야. 근데 얘는 그 형들이 사고로 죽은 걸 몰랐던 거지. 아줌마가 얘기를 듣더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지갑 가져와라고 하셨는데 동식이는 엄마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요 라고 버티더라고. 결국 아줌마가 그럼 내일 꼭 가져와 하고 급하게 부적을 하나 써주셨어. 그게 관음부라는 부적이야. 귀신을 쫓는 부적이지. 원래 아줌마는 부적을 쓸 때 절차가 진짜 까다로워.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날짜, 시간을 다 맞춰서 준비해야 됐거든. 근데 동식이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냥 즉석에서 써주신 거야.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던 거지. 그 후 그 부적 때문인지 동식이는 무사히 지갑을 가지고 왔고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됐어.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워오는 거 아니야. 명심하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한테 남겼죠. 낯선 물건 밖에서 절대 주워오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밖에서 돈을 주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써버리세요. 주인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그냥 줍지 말고 오던가. 근데 돈이 10원짜리였다? 10원짜리가 이만큼 쌓여있다? 절대 피하세요. 10원짜리 동전으로는 그 주술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 비방 맞아. 비방을 할 때 10원짜리 동전을 많이 쓴대요. 여러분들 길가에서 10원짜리 동전 막 쌓여있는 거 보면은 그냥 삥 둘러서 도망치세요. 야, 동식이 그놈 8만원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가요 이러니까 그 죽은 형들한테 가위에 눌려서 괴롭힘 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낯선 물건은 절대 주워오지 맙시다. 양밥, 맞아, 비방 양밥.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쭉 시리즈물로 달려봤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도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혹시나 오늘 지금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첫 번째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봐주신 모든 분들, 우리 두찌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꿀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출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곽두필이었습니다. 안녕.